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세무이급 100회 기출문제 결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이 20만 달러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외화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처리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정기 말에는 1200원, 단기 말에는 1050원 줄었어요. 장기 차입금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죠. 계산기를 통해서 2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이게 정기말 2억 4천 갚을 거 있어요. 라고 된 거죠. 2억 4천. 근데 20만 곱하기 1050원 하면 2억 1천. 3천만 원을 우리가 덜 갚아도 돼요. 이익 본 거죠. 예, 3천만 원을 덜 갚아도 돼요. 따라서 회계관리에 일반윤표 가셔가지고 일반윤표에서 12월 31일자 차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3천만 원. 그죠? 별대에는 외화, 한산, 이익이 되셔야 되겠죠? 예, 결산에는 외화, 한산,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차입금 관련 이자 비용의 회계처리를 하시고 만기 시점 일시상환이고 역시 월할입니다. 월 계산을 하고요. 단기 4월부터 이제 장기로 쭉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4월부터 21년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그러면 계산기로 할 때 9개월이니까 2억에 곱하기 2.4% 1년이죠. 480인데 9개월 치잖아요. 곱하기고 나누기 12. 그러면 단기 9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나오죠. 36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360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줄 거지만 일시상환이지만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는 뭘 잡겠다는 겁니까? 이자 비용을 잡겠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얼마였다고요? 2억에 곱하기 2.4% 연이자를 계산하세요. 480인데 곱하기 9개월치잖아. 9개월치. 그죠? 그럼 나누기 12를 하면 정확하게 360만 원 하고 나오죠.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5번에 길차 이자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잡습니다. 얼마를? 360만 원. 지금 주지 못했어요. 차후에 줄 예정입니다. 미지급 비용. 맞죠?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 산출을 잘 해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이다. 다르게 얘기해보면 200에 샀고 사용하지 않은 게 150이면 사용한 건 50만 원씩 썼다. 쓴 건 50만 원이다. 그런데 당사는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단 말은 차변에 구입했을 때 뭐로 해놨다는 얘기냐면 소모품으로 해놨다. 그 말이죠. 소모품으로 해놨다. 소모품으로 해놨는데 미사용한 소모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씩 썼잖아요. 이미 소모품으로 다 잡혀 있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50만 원만 대변에 빼내고 차변에 뭐 잡자는 얘기입니까? 소모품 B 잡아주시면 돼요. 5번에 소모품 B 영업부 있을 거니까 800건대 소모품 B 50만 원치는 비용 잡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자산을 50만 원 상계해서 그럼 이제 차변에 소모품은 얼마가 남아요? 150만 원 남잖아요. 200에서 50만 원 상계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3,200만 원이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이에요. 본사 사무실은 1,800이 필요하고. 근데 이미 이만큼 뭐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차액만큼만 모아 입금해주면 된다. 맞습니까? 이것도 자동 결산에 입력하거나 내지는
수동 결산에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 자동 결산, 수동 결산에서 일단 자동으로 가보고요. 자동 결산에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직접 수동 입력 가능하다 그랬죠. 일단. 그리고 단기 법인세 비용. 여기도 중간 연합이 있네요. 예, 원천세도 있고 선납세금 계정이 계상돼 있어요. 여기도 수동을 한 다음에 자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인세부터 먼저 해볼게요. 법인세 수동 분계를 먼저 해볼게요. 계정별 원장이 있지 싶어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납세금 하시면 선납세금이 들어있어요. 이 금액이 이 530과 70만 원에 합산된 금액 얼마? 600만 원입니다. 그죠? 선납세금이 있죠? 이걸 원래 이게 조회해야 되는데 없음 하면은 그냥 1650이 바로 들어가는데 자동계산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600만 원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금액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결차에 법인세 등 조회된 금액 얼마입니까? 600. 그럼 6번에 결되는 선납세금을 빼냅니다. 600을. 분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법인세 등 선납세금. 자, 이후에 자동계산을 가보죠. 1월부터 12월. 법인세 먼저 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면 나오죠. 이때 선납세금의 600. 그리고 추가 계상액에는 1650에서 600을 뺀 1050만. 그러면 법인세 등 자리에 얼마가 나옵니까? 1650이 나오죠. 이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이 제가 지금 분계를 했는데요. 일단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퇴직금 있나요? 볼까요? 이제 있다, 그죠? 퇴직금이 없는 적이 있어서. 먼저 만난 퇴직금은 공장금. 넣고 나서 볼게요. 퇴직금이 3200에서 마이너스 1800. 공장거. 1400이죠, 1400. 그러면 공장 퇴직금 전입액에 1400. 네. 쭉 내려가시면 퇴직급의 1200짜리입니다. 사무실 거 있죠. 사무실은 1100이네요. 700 모여져 있고, 그죠? 1100. 1100.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선납세금인데, 선납세금이 요 부분을 제가 수동으로 분계를 하고 왔어요. 추가해 볼게요. 이게 근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자동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닫아볼게요. 일반 전표 가서, 왜? 어떻습니까? 600. 그죠? 법인세. 돼 있고요. 자동으로 아까 넣었던 거 없죠, 그죠? 예, 저희가 넣었던 그대로 있죠, 그죠? 예, 큰 그거 없다, 그죠? 예, 퇴직금 있고 아마 수동으로 넣어드려도 줬던 것 같은데요. 자동 생성이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삭제. 650만 원짜리 분기 없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했던 게 있네요. 2번 들어간다, 그죠? 예. 맞네요. 제가 했던 분기가 있네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네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정정을 좀 하고요. 그냥, 1일부터 12월 해서,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 600. 그죠? 여기에 1050.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안 불러올게요. 제일 아래쪽에 없죠. 예, 여기다가 600, 1050, 이렇게 하고 퇴직금도 앞서 1400, 1100이었죠. 1100이었죠. 추가하면 알아서 분개해주네요. 삭제하고 분개가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연표에 조회를 해보시면
앞서 위에서 입력했던 제가 삭제를 했어요. 60만짜리, 600만원짜리. 예, 수동 붕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붕괴를 이렇게 잘 해주네요. 그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예, 추가를 해봤고요. 예, 자동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 붕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다 해결할게요. 자, 자동 붕괴까지 다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원천 징수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음과 김가영, 사물분 급여 내역입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수당공제 등록 불론자료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프로 하고 월정액은 그대로 두고 급여 자료를 해보도록 하죠. 각각 3을 거고요. 식대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 업무 목적 사용한 직원에게 지급, 실제 발생한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예, 비과세 적용 요건 맞습니다. 야간 근로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생산직은 가능하다. 자격수당은 과세입니다. 사내대체 원리금 상한에 공제 소득은 대출로. 자, 이렇게 등록해달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다 놓고 위에 항목 한번 보고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 그리고 자격수당이 하나 더 있다 그죠? 사내대출 원리금 상한액 여기는 여기도 있다 그죠?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천징수로 가보도록 하죠. 원천징수 급여자료. 자, 수당공제 먼저 합니다. 수당공제. 수당공제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이 없죠? 안 쓰는 거 다 부할게요. 직책수당이 있어요? 직책수당? 없죠? 자격수당은 있는 거고. 월차수당 없어요? 식대 있고 자가인 있고 야간근로 있고 그죠? 자, 여기다가 과세 자격수당이었죠? 과세의 자격수당 됐고요. 그리고 사내대출 여기도 사내대출은 공제 금액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대출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까는 거잖아요. 여기는 월급 주는 곳이고 공제로 가야 되겠죠? 나머지 다 부해 주시고요. 공제 등록 여기에 맨 아래쪽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 F2 눌러서 대출로 해달래요. 대출. 이어 해야 되겠죠. 그죠? 이어 하고 나머지 뭐 다 쓰니까 예. 다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그리고 한 사람씩 해보죠. 급여 날짜가 말일인가요? 날짜 말 없죠? 아 여기 있네요. 31일 날짜 31일 적혀 있다 그죠? 자 3월 31일 이때 기말음부터 기말음 기본급 220 식대비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20만원 그죠? 자격수당 15만원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63,460원 장기요양보험료 7,310원 고용보험료 24,400원 맞고요 358, 520 한해 대출금 원리금 상한액 358, 520 그죠? 소득세 45910에 4590까지 정하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공제의 합계금액 585, 690 맞죠 그죠? 예, 264, 310 제대로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총액 185만원 잘 맞죠? 자, 한 번 더 해보죠. 김가연 씨, 한 번 더 해봅니다. 지고요. 190. 식대비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20만원. 자격근로 없고요. 없는 건 임명 안 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63,460원. 장기요양보험료 7310 자동 나온다 그죠? 고용보험 15,200원. 상한액 없고. 동일하게 240만원. 맞죠? 그리고 공제학계. 맞죠? 입력이 잘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급여는 지금처럼 요구한 대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하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모두 부 체크했죠. 그죠? 월정액도 그대로 손대지 말고 놔두라 했고 근로자를 무시하고 정확히 입력해서 두 분에 대한 급여를 잘 입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제소득유형 대출까지 우리가 F2 눌러서 잘 맞췄습니다. 자, 연말정산 문제죠. 세무 맞고요. 회계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정. 연말 추가자료와 부양가족 탭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부양가족 탭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되나 안 되나 수정하고 그리고 연말선 추가 메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세부담 최소화고요. 본인은 뭐 무조건 될 거고요. 배우자 김용화 복권 당첨 소득은 어떻습니까? 분류가세가 되죠. 분리가세입니다. 된다. 배우자는 되는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버지 당해 사망하면 당해까지는 공제되시고요. 양도소득 90만원은 100만원 안 넘어가니까 되시고요. 장애인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시겠습니다. 자녀 김간우 없죠. 다 되네요. 다 되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사원 등록해서 해도 되고 사원 등록해서 수정해도 되고 부양가족 명세에서 그죠? 세무였죠. 다 돼요. 봅시다. (60세) 이상 세일 그죠? 배우자 김용호 역시 배우자로서 돼요. 배우자로서. 자녀는 20세 이하로서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박세일 씨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69세인데요. 70세부터 경로대가 돼요. 근데 이게 21년도 같으면 69세예요. 근데 저희가 해가 현재 2022년도다 보니까 경로대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답지로 본다면 이렇게 없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거는 그때그때 나오는 그 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뜨는 건 여러분들이 이 현재 문제 연수에서 나이가 한 살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다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 됐고요. 장애인까지만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세대주죠, 그죠? 본인 세대주 잘 돼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자료 입력하러 가보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넣어주시고요. 보험료부터 하나씩 넣어볼게요. 보험료 전체 사원 또 불러올게요. 사원을 불러와서 각 세무시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본사항에서 했고요. 자, 보장성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 카드결제. 카드결제는 이중 공제가 안 되죠. 보험료만 되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아버지의 자동차 보험 100만원과 그리고 본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해서 160만 원을 국세청 자료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60 확인하시면 들어올 거고요. 의료비 여기 있죠. 박세일 카드 결제 이거는 뭐 해외 비용은 안 되죠. 해외 비용은 제외. 그러면 700만 원을 입력할 수 있으나 120만 원은 제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80만 원만. 580만 원만. 의료비 누굽니까? 박세일. 금액은 580. 80. 네. 치면 되겠고요. 실손보험금 받은 거 있으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손보험금 말 없죠, 그죠? 그리고 김용호가 있는데 미용 목적이에요. 카드는 썼는데 이건 미용 목적은 안 돼요. 그죠? 카드 사용액으로만 써야 될 것 같아요. 미용 목적 되지 않습니다. 다음 교육비입니다. 들어왔죠? 교육비. 어린이집 급식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급식비는 공제가 되죠. 따라서 취약전 아동에 90만 원의 급식비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110만 원으로 함께 입력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박세일의 재활교육에 의한 특수시설. 근데 박세일이 지금 장애인으로 지금 공제가 되는 걸로 체크했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도 360만 원이 들어가면 별도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맞고요. 교육비입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네요. 제일 아래쪽이죠. 500만 원. 종교단체의 당의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보죠. 기타는 좀 이따 하고요. 신용카드. 자, 본인의 사용액이 2,920인데 대중교통 80 8만 원 됐어요. 80 부친 병원비는 돼요. 700 그죠? 그리고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 피부과 병원비 포함되어 있다. 자, 계산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산기를 잠깐 써볼게요. 지금 카드 금액이요. 사용액이 2,920이에요. 그죠? 2,920만 원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된 금액 80만 원 빼고, 그리고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 있죠?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100만 원 빼고, 그리고 앞서 해외에서 사용을 한 의료비 120이었습니까? 요것도 외국에 쓴 거 카드비 안 되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계산기 마이너스 120만 원 빼고 이렇게 2,620만 원이 신용카드 쓴 거예요. 2,620만 원. 2,620만 원 중에 80만 원은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전통시장 20만 원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현금 영수증 20만 원 빼면 217만 원은 현금 영수증에 전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사용하는 걸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기타 연금저축 있어요. 연금저축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연금은 여기 있죠. 연금저축 1, 2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해야 되고요. 연금저축이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화재 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가 있고요. 여기 중소기업 삼성 넘어가 1, 2 이어지는 거거든요. 연금계좌 여기죠. 여기 연금계좌 연금계좌 세액경제
여기에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이 있어요. 우리는 연금저축이니까 여기 2번에 있는 연금저축으로 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연금저축이니까 2번 연금저축. 코드 FE. 삼성화재네요. 삼성화재 병역의 해상보험 주식회사. 계좌번호 11112222. 납입금액 420만원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공제금 해주죠. 두 번째,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여기죠. 퇴직연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역시 코드는 FE 우리은행 계좌번호 22221111. 납입금액은 200만원. 공제금액 알아서 계산해주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들을 다 반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도 해봤고 연말정산에 교육비, 의료비 들어갔죠. 보장성보험 들어가면서 지정기부금까지 다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요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입력을 다 했으면 마지막으로 닫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상에서 이론 답안 아시죠? 이론 답안 눌러서 각 객관식 문제를 또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주시고 닫기. 이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USB로 저장 눌러주시면 기다리는 중 하더니 지금 이제 USB에 꼽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오름 메시지가 뜨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셔도 돼요. 그리고 USB를 눌러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몇 킬로바이트로 저장이 됐다고 메시지가 나타날 거고요. 그렇게 저장한 이후에 확인 누르시고 USB를 좀 빨리 안 빼셨으면 좋겠어요. USB를 조금 빨리 빼셔서 저장되는 도중에 빼면 정상적인 저장이 안 돼서 USB 자체에 저장된 자료가 날아가거나 아예 채점 자체가 안 돼서 실격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SB를 최대한 이 저장 누르고 저장 누른 다음에 최대한 천천히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K리 프로그램도 닫고 종료를 하시겠습니까 할 때 얘까지 해놓고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빼셔도 USB를 좀 뒤에 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세무 2급 100회 기출문제 또 한번 같이 최신 기출문제로서 연습을 해봤고요. 세무 2급 문제를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수준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다양해지는 그런 유형들을 연습을 하시고 사실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들 어려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리고 금액만 달라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를 조금 말을 살짝 바꾸면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산인지 부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섬세하게 처리하는 것을 학습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실제 자격 시험에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 학습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론 시험 포기하시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론 문제도 꼭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 점수가 되도록 이론 실기 모두 병행 연습을 충실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까지 해서 전산세무 2급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지나가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되는 내용이나 질문적인 내용은 집체교육 시간에 담당 선생님께 질문을 통하셔 보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세법이 개정이 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법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내용 또는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체 때 정정해서 안내해 드려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당시에 어떤 자격시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상은 참고 자료로서 들어주시고 반복으로 들어주시면 나름은 기본적인
숙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를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산세무 2급 기출 유형풀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산세무 2급 영상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